안녕하세요. 다이커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추울 것 같아서 이렇게 비닐을 좀 내려놨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어저께는 영상을 저녁 영상도 못 올려드렸어요. 분갈이 영상 기다리시는 분 계실 텐데 이것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못 올리고요. 이렇게 어저께 막 조금 드리느라고 이렇게 다육이 분갈이를 좀 했었는데 영상을 좀 찍었는데요. 중간에 좀 소음이 마이크가 찌직거려서 마이크가 한 몇 개월 쓰다 보면 이렇게 찌직거립니다. 몇 개를 가지고 하는데도 하필이면 그 약간 좀 찌직하는 것 같고 제가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려드리지를 못하고요. 아침 영상에서 어, 궁금하신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영상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어, 분갈이를 해놓으면은요, 계속 이게 식물이 시들거리면서 하엽이 지면서 이렇게 쌩쌩하게 자라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힘이 없고 축축 처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기를 쓰신대요. 그거 저기 뭐야, 태비 걸음을 쓰신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태비 걸음은 굉장히 강해서 분갈이 하실 때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갈이 하실 때 제가 보면 어떻게 쓰냐면 마사, 주로 저는 모든 분갈이를 마살 50%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특 30을 넣어요. 그런데 바특이 없고 이러신 분들은 어 용토 30을 넣으시면 되겠죠. 대체를 해서. 그리고 펄라이트 10, 녹소토를 10 정도를 넣어요. 녹소토가 어느 거냐면요, 요게 녹소토예요. 요거 하얀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게 녹소토인데 이렇게 만지면 부서져요. 물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요런 녹소토나 저곡토, 요거 저곡토거든요. 이렇게 빨간 거, 요런 거,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뭐 녹소토는 2만원, 휴가토도 16,000, 7천원 이렇게 올랐답니다. 예전에는 11,000원, 2,000원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걸 쓰세요 하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을 이제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동생사나 화산석이나 경석이나 훈탄, 또 물마름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경석이나 화산석을 좀 섞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많이 무너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물러서. 그런 아이들은 그 배수 때문에 화산석이나 경석을 더 첨가해서 쓰고요. 훈탄을 조금 넣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 흙값이 워낙 비싸져서 골고루 다 섞어서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써야 될 건 펄라이트, 마사, 흙 이렇게 됩니다. 기본으로 세 가지를 그렇게 적절하게 섞어서 쓰시는데요. 녹소토가 없으면은 용토를 40을 넣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쓰시는데 영양제를 분갈이 할 때 넣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분갈이 할 때는 저희가 흙을 틀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뿌리가 약간 좀 건드리게 돼요. 그러면은 분갈이 후유증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거름이나 영양제를 저는 분갈이 시 안 넣어요. 그리고 분갈이 하고 나서 한 달 정도까지는 영양제나 거름이나 아무것도 안 줍니다. 저는. 그래야지 활착하는데 빨라요. 그냥 물만 줍니다. 물만. 거름이나 영양제를 주게 되면 힘들어져요. 아이들이. 요거 한번 보시겠죠? 요거
제가 요거 가지고 와서 깍지도 끼고 막 이랬는데 아파트에 버려진 거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분갈이를 하지 않고 이 아이가 형편이 없었잖아요. 여기 다 잘라서 가져가셨어요. 언니들이 저기 삽목하신다고 이렇게 잘랐는데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다 나오고 있죠, 입장이. 분갈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는 건강할, 흔들어 보니까 단단하게 해서 뿌리는 건강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다가 유박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매겼어요. 연하게 녹여가지고요. 유박은 숟가락으로 두 수저 정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다 자라면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분갈이 하면은 뿌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거름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름을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거름 하지 마셔요. 분갈이 할 때 영양제 같은 거 넣지 마시고 분갈이 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그 영양이 있어요. 그 안에 흙 안에 아무리 뭐 재활용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흙을 재활용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 하시지 마시고요. 재활용을 하면 항상 소독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뭐 어느 유튜브님이 잘 하시는 팔팔 끓는 물 끓여서 부세요. 그냥 저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잘 하시더라고요. 양이 작으면 한 화분 두 화분 나온 거 팔팔 끓여서 햇볕에 좀 말렸다가 그러고 하세요. 그러고 첨가를 하셔서 하시고 영양은 그 다음에 분갈이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꽃이 활짝 펴서 요런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실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재발 몽울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분갈이를 하셨는데 아직도 대가 쪼글쪼글하고 힘이 없고 처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건 노란 가재발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꽃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단일 처리도 제가 못 해주고 했는데 한 개 볼똥 말똥합니다. 어디 또 하나 또 있던데 이렇게 볼똥 말똥해요. 이렇게 단일 처리도 못 해주고 이게 지워주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재발이 어느 정도 물을 절수를 해가면서 말려야지만 꽃몽우리가 온다 그랬잖아요. 자연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꽃몽우리가 달리는 원리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꽃몽우리를 맺히려고 하면은 일단 굶겨야 되잖아요. 얘를 쪼글쪼글거리게.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구입을 하실 때 너무 쪼글거려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는 피해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꽃망울이가 와 있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피어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이 대가 너무 쪼글거린 거, 이렇게 대를 안 만져봐도 육안으로 보면 쪼글쪼글한 게 있고 그래도 덜 쪼글거리는 게 있잖아요. 구매를 하실 때는 덜 쪼글거려 가지고 꽃망울이 많이 와 있는 거를 선택을 하세요. 너무 쪼글거리게 물을 안 주시면 그것도 또 꽃망울이를 맺는데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꽃망울이가 이렇게 맺혀 있을 때는요, 분갈이를 하지 않으시고 새로 구입해 오셔가지고 분갈이를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 꽃을 다 보신 다음에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하셔야 돼요. 가재발 선인장 꽃 맺히는 거 하면 단일 처리, 절수, 습도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꽃을 이렇게 피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주다가 꽃망울이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 요 꽃망울이가 조금 더 자랍니다. 이제 이렇게 맺혀가지고 더 자라가지고 이렇게 할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꽃망울이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쪼글거리지 않도록 물 관리를 주셔야 돼요. 너무 쪼글거리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물 관리를 하시다가 꽃몽우리가 자라서 이제 꽃이 피려고 할 때 있죠. 그럴 때부터 물을 정상적으로 주시면 돼요. 줄줄 흐르게. 그런데 작년에 제가 한 포트 사다가 여러분하고 키워봤잖아요. 한 3, 4개월 꽃이 피었어요. 세상에나. 봄에.
그래가지고 그 키우듯이 빨간 거 주황색 사갖고 와서 키웠잖아요. 이 아이인데요. 봄에 몇 개월을 세상에 그렇게 꽃을 피우던 이게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꽃이 완전히 필 때는 영양제 얘기를 또 다시 하는데요. 꽃망우리가 탁 터트려 갖고 한두 송이가 탁 터지면 그때부터 물을 정상적으로 주시고, 제가 그때 물을 주니까 12일 정도, 13일, 15일 이렇게 해서 한 번 주게 되더라고요. 물을 줄 때 주기가 그 정도로 해서 1회씩 쭉쭉 흐르게 줬고요. 또 영양제는 어느 정도 다 개화를 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개화를 할 때는 이 속에 있는 영양으로도 개화를 하거든요. 한 10송이 정도 활짝 이렇게 피면 그때부터 영양제를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개화를 할 때는 물만 주고, 두 번째 필 때부터 영양제를 저는 줍니다. 두 번째 물 줄 때부터. 그러니까 물을 주고 한 열흘 주기가 한 12일 정도 걸렸으니까 12일 정도는 영양제를 안 주고,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몇 송이 이제 계속 피잖아요. 그때부터 영양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1회 정도만 주시면 돼요. 너무 자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영양제 한 번 주고, 한 번, 두 번 건너뛰고 영양제 한 번 주고, 이러다 보면 한 달이에요. 그게 물 주는 주기가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기 바랄게요. 근데 이제 그 질문하신 분요, 너무 쪼글거려 가지고 꽃멍어리가 있고 너무 분갈이 하신 게 일단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물을 여기서 또 많이 주시게 되면 꽃멍어리가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 분갈이 하신 게 제가 생각에는 조금 좀 그런데, 그 아이를 싱싱하게 하시려면은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많이 주면 꽃멍어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물을 주셔야 돼요. 이미 이제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갖고 관리를 하시기 바랄게요. 한 가지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덴드롱 입장이 다 떨어져요 하고 댓글이 달리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 덴드롱이 추위를 굉장히 타요.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온도가 너무 추워도 호로록 다 떨어지고요. 이렇게 추위에 있다가 따뜻한 거실로 들어가도 호로록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가습을 해도 호로록 다 떨어져요. 또 병이 와도 호로록 다 떨어져요. 이게 덴드롱이 이렇게 떨어져요. 저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호로록 다 떨어질 거예요. 조금 이제 영하로 많이 내려가면 들어갈 건데요. 한 달 정도는 여기 하우스에 있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하우스를 제가 5도 이상으로 맞춰주고 있거든요. 영하로 내려가면 제가 이제 저기를 할 거예요. 난로를, 전기 난로를 켜줄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그렇게 항상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다 떨어지잖아요.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를 그냥 하시고 내년 봄에 싹이 또 나와요. 그런데 물을 말리시면 안 됩니다. 입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물을 안 주면 죽게 돼요. 목말라서. 잠잘 때 물을 안 주는 아이도 있지만 입장이 다 떨어져도 요런 나무들은 물을 주셔야 됩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 쿠페아 추워가지고 이거 보세요. 호로록 다 떨어졌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어요? 지금 호로록 다 떨어졌는데 여기 보세요. 입장이 조금 새로 나고 있죠. 이렇게 추워가지고 제가 환기시킨다고 이거를 열어놓고서 밤에 요거를 했더니만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거실이, 베란다나 거실이 따뜻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주셔야 되고 열흘에 한 번도 주셔야 되고, 그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한 일주일이다, 열흘이다, 이 간격이 뭐 꾸준하게 입장은 없어도 꾸준하게 주셔야 됩니다. 삼강중투 뻐꾹날인데요. 요걸 화분채로 월동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직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요거 화분이 한 뼘도 안 되는 화분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요 화분이 동국토기에서 가져온 화분인데요. 참 물마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화분을 제가 많이 씁니다. 요것도 그런 화분이죠. 요것도 그런 화분이죠. 그래서 써보니까 정말 좋아요. 요거 철원 꽃창포가 있는 것도 그 화분이에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렇게 놔두는데 이게요, 제 생각엔 영하 10도까지는 끄떡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월동을 이렇게 시키다가 이게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상부는 없잖아요. 그런데 물 관리는 하셔야 돼요. 마르면 또 죽잖아요. 여기 바깥에서는 이슬이랑 비를 맞고 이렇게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두는데 영하 마이너스 10도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있고요. 7, 8도까지 이렇게 놔두고 뭐 영하 11, 2도 뭐 이렇게 내려간다 이러면 잠깐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거를 좀 여쭤볼게요. 어제 늦게 들어오고 지금 오늘 아침이라 이렇게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여쭤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철원 꽃장포 있죠, 요런 것들은 월동이 너무너무 잘 된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돌틈 사이에 요렇게 심어놔도 요런 거를요, 영하의 날씨도 다 견딘대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세요. 돌틈 사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흙이 이것보다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월동을 여기서 이렇게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분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몸살을 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저는 영양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요 분홍 가고수행초를 요거 지금 일주일이 지나서 열흘 돼 갑니다. 그런다고 이렇게 축 처져 있다 그래서 물을 계속 주잖아요. 가습으로 뿌리가 물러버려요. 이럴 때는 꾸준하게 기다려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 입장이 처져도 요 가운데 입장을 보시면 돼요. 요 가운데 입장이 이렇게 생기가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가운데 입장은 괜찮잖아요. 이게 지금 힘들어서 그래요. 이럴 때는 차라리 이걸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이걸 다 싹 요거 안에 요 순만 놔두고 싹 잘라주시게 되면 여기서 새 싹이 나오거든요. 빨리 활착이 됩니다. 저도 이거 지금 분갈이 한 지가 일주일이 지나서 열흘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춥고 이걸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5도 내려갔는데 제가 너무 이 춥게 해서 더 몸살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요렇게. 근데 안에는 요렇게 생생하게 있죠. 요러면 괜찮은 거예요. 요걸 한번 보세요. 분갈이 하시고 걱정되시는 분.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제가 이렇게 많이 분갈이를 했답니다. 이걸 분갈이를 하면서 영상에 담았었는데요. 아이고, 영상이 이렇게 다 잘못됐네요. 엄청나게 또 분갈이를 했죠. 요거 말고도 더 했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거리대에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쌩쌩하게 이렇게 된 아이들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를 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지금부터 분갈이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줄무로 사신 분들 있죠. 요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분갈이를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머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물 팡팡 주시죠? 물 주면 물러서 죽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겨울잠 잡니다. 겨울잠. 이거요. 겨울잠을 자니까 요렇게 됐다 그래서 물을 너무 주시지 마시고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저도 물 줘갖고 이게 지금 마사가 이렇게 보면 축축하게 다 젖어 있잖아요. 이게 바짝 마른 다음에 물을 주시면 돼요.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그 앵초도 보셨죠? 요것도 저도 요래 가지고 그냥 그늘에 이렇게 해서 이게 구근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지상부는 죽어도 밑에 구근은 죽지 않아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구근이 썩어요. 그러니까 물은 한 열흘에 한 번 이 정도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화분에다 지금 심었잖아요. 요 오암도의 화분에다가 요거 굉장히 작아요. 큰 거 아닙니다. 요 작은 데다 심어도 일주일에 한 번, 또 겨울에는 이 지상부가 다 없어지면 한 열흘에 한 번 요 정도로 줄 생각이에요. 구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화분이 다 말랐을 때 한 번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것도 없더라고요. 다 매진됐더라고요. 한 2판 정도 있었는데요. 요게 인기가 이렇게 좋답니다. 요 입장 때문에. 봄에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면서 꽃이 같이 물려서 올라온대요. 엄청 예쁘답니다. 줄무릇입니다.
오늘도요, 댓글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댓글에 많아서 짧게 답변 드릴 것도 있지만, 짧게 또 답변 못 드리는 거는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 드립니다. 어, 길어졌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